난청은 환자를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아우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양쪽 보청기를 끼고 있는 성인 중에서도 짝짝이 난청이 있겠죠? 한쪽은 보청기로 잘 들리는데 한쪽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흔히 성인의 비대칭성 난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좋은 쪽의 청력이 대개 한 30dB부터 한 70dB 정도에 있다면 그런 경우는 보청기 반응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나머지 한쪽 반대편의 청력이 80dB, 90dB, 100dB 이렇게 되면은 그쪽은 보청기로도 재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한쪽은 보청기로 재활이 잘 되는 정도, 반대쪽은 보청기로도 전혀 재활이 안 되는 이러한 형태의 난청을 우리가 특히 이제 비대칭성 난청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그러한 난청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대칭성 난청을 가진 분들은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쪽만 보청기를 잘 듣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그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 일직성 난청 환자보다도 더 불편함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리는 쪽도 결국은 보청기로 재활을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시끄러운 데서 대화가 어렵고요.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도 쉽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히 자음 같은 것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이제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재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이 잘 되는 그 좋은 쪽은 그냥 일단 보청기로 재활을 하면 되고요. 반대편의 경우에는 보청기로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 인공와우라고 하는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쁜 쪽, 그러니까 보청기로 전혀 재활이 안 되는 이 나쁜 쪽에 이 난청이 언제 시작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더 나쁜 쪽 청력이 나빠진 시기가 왜 중요한가요? 네, 사람들은 나쁜 쪽의 청력이 나빠진 시기가 오래되면 그쪽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문들과 최근의 연구를 통해 보면은 성인에서 이러한 비대칭성 난청 때 나쁜 쪽의 그 청력이 나빠진 시기가 소아 시기만 아니거나 혹은 선천적이지만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나빠진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비록 그쪽에 나빠진 시기가 아주 오래됐다 하더라도 인공와우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인에서의 비대칭성 난청 때 나쁜 쪽의 청력이 난청이 시작된 시기가 소아이거나 혹은 선천적이라면 그쪽의 수술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인이 돼서 나빠졌거나 혹은 20대 이후에 나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비록 그쪽에 나빠진 기간이 10년, 2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쪽에 수술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쁜 쪽이 후천적으로 그렇게 청력이 나빠진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재활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일직성 난청에 대한 영상도 남겼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잘 들리는, 보청기로 보다 더 잘 들리고 있는 쪽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잘 안 들리는 인공와우 수술한 쪽으로만 소리가 들어가도록 일단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일단 핸드폰에 있는 모든 소리가 인공와우로 조금 들어가게끔 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보청기를 통해서 잘 듣는 쪽을 보청기를 빼든지 아니면 보청기에 건전지를 빼고 보청기를 귀마개 형태로 해서 인공와우 쪽으로만 소리가 들어가게끔 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재활이 빨리 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인공와우 수술한 쪽의 재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반대편 보청기로 재활하는 쪽을 능가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인공와우, 보청기 이렇게 두 개를 착용해서 바이모달로 잘 들리는 거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블루투스로 재활을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좀 젊은 층, 그러니까 청년층, 중년층과
우리 어르신들, 노년층을 좀 장년층이라고 하죠. 이거 나눠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청년층, 중년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반대쪽 보청기 하는 쪽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혀 못 듣던 이쪽을 인공화호로 듣게 되다 보니까 재활을 마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조용한 데서 친한 사람들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듣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유의미하게 향상된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방향 감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생활하고 왔을 때 그전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던 반면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나면은 한마디로 집에 왔을 때 예전보다 피로도가 훨씬 덜 피로하고 전반적으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이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데서 가족분들이랑 대화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요. 식사하실 때 큰 소리를 내신다든지 혹은 TV 볼륨을 많이 높였던 것들이 현저하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